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126회 건설안전기술사 합격하신 조재남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합격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강선영 교수님으로부터 소개받은 126회 건설안전기술사 1차 합격한 조재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마스크 쓰시고 진행하셔도 됩니다. 자기소개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미래는 도전하는 자의 몫이다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이번 시험에 응했습니다. 저는 현재 소속은 일군건설사 KH건설의 현장소장을 하고 있는 조재남 부장입니다. 건설 경력은 31년째 맡고 있고 주요 분야는 시공 분야에 설계 인테리어, 건축, 영업 분야 경험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 경력은 여의도 주상복합 아파트 그리고 부천중동 주상복합 아파트 등 초고층이 좀 일부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자격증은 건축 시공기술사 그리고 건축 의장기사 이번에 건설안전기술사까지 안전, 의장, 시공을 망라한 종합 건설인이 되고자 하는 게 꿈입니다. 취미활동으로서는 운동 그리고 그림 특히 어반 스케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여행에서 사진 같이 다양하게 취미생활을 가지고 있습니다. 좌우명은 현재는 내가 노력했던 10년의 결과물이고 미래는 희망에 도전하는 개척하는 자의 몫이다입니다. 그리고 22년의 목표 또한 건설안전기술사 취득이 목표이고 어반 스케치 한 달에 한 장 작성하는 게 목표이고 최종적으로는 가족 전시회까지 포함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건설 특화 현장에 시장조사를 10년째 하고 있는 게 또 다른 기술적인 취미활동이라고 가지고요. 목표 또한 12개소 현장에 견학을 가서 나름의 서칭하는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 인사는 새끼학원의 강선영 교수님의 쪽집게 맞춤식 전법에 감사드립니다. 논술에 투자라고 하는 시간이 주요 전략으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기술사 공부를 하게 되신 동기 있을까요? 저 또한 인생의 전환점에서 나를 말하다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또 강선영 교수님의 학원에 첫 개설했을 때 찬잔하라고 오시라고 하는 게 하나의 큰 계기가 됐고 그때 우리 학원에 찬잔하라고 오시라고 한 그 말 한마디에 공부를 하게 된 계기가 됐고 또 건설안전기술사 합격 아마도 시공기술사 합격의 3분의 1이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당돌한 어떤 어느 한마디 때문에 시작을 하게 됐고요. 10분의 여자 우리 강선영 교수도 투기 하셨는데 저도 못할 소냐라고 하는 강한 또 동기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문산 현장 감리 단장이셨는데 55세에 시작해서 시공기술사를 취득했던 그런 상황이 잠재되어 있는 동기부여라고 가집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학습하는 부모가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은 동기부여의 가장 큰 기둥돌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지방생활 하다 보니 또 무료하게 보내는 시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 거기에 건설안전기술사는 최고의 목표점이 됐던 상황입니다. 인생 이막의 직장과 그 다음에 직업에 구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강한 신념은 동기부여의 가장 큰 디딤돌입니다. 네, 건축 시공기술사도 있으시고 건설안전기술사까지 지금 2개의 자격증을 취득하신 건데요. 기술사 공부하시면서 어려웠던 점들 말씀해 주세요. 내 안에 기술사 프레임을 깬다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 시간이 1년 정도 좀 허비됐다고 봐지는데요. 어떻게 허비가 아니라 내공을 쌓는 기준이었다고 보는데 시공기술사를 공부할 때 체득했던 프레임, 외우지 않고 하기 위한 조건들의 어떤 일련의 순서들이 또 프레임으로 맞고 서머리로 작성되다 보니 소제목들이 숨게 되고 결국 주요한 키워드들이 숨게 되는 그런 또 패단을 밟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선영 교수 또한 중간에 질책을 강하게 한번 하셨는데요. 절대 버리지 않고서는 합격할 수 없다라고 하는 나를 깨우는 최후의 통첩 같은 한마디에
좀 더 자극이 됐던 거고 동기부여에 가장 또 큰 또 이유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회귀되는 시공기술사의 어떤 흐름과 패턴들이 안전기술사에 계속 좀 녹아 있어서 좀 시간이 좀 허비되지 않았나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개 현장에 현장 소장을 하는 그 막중한 업무로 인해서 공부하는 게 또 쉽지가 않았다고 판지는데요. 또 그 중에 직원 이탈이 또 가시화됐고 그 중에 또 공부를 해야 되는 과정이 또 가장 어려웠던 점이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기술사가 이미 하나 있었고 또 두 개의 기술사가 필요한지에 대한 동기의 재설정은 반드시 또 필요했던 재설정 과정이라고 봐집니다. 그럼 기술사 이관왕이신 건데 나만의 기술사 합격 비법 있을까요? 마음가짐과 목표 설정을 두 가지를 좀 이원화시켰는데요. 첫째, 마음가짐은 닥치고 해보자입니다. 무조건 따라해보고 도전해보고 제 마음에 도전 정신을 좀 깨웠던 게 하나의 마음가짐이고, 두 번째는 내 인생의 마지막 공부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작성하고 있는 서브노트는 후배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지침서이고 참고서가 되리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하나 썸머리 작성할 때마다 큰 목표의식이 됐고 동기유발이 됐던 것 같습니다. 후배 5명에게 반드시 멘토가 되겠다고 하는 또 희망도 가지고 있던 것들은 또 마음가짐의 기본 초석이라고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공부량보다 중요한 것은 시험장에 가서 내가 시험을 보는 것,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내 안에 나를 실험하는 것 또한 또 마음가짐이라고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목표 설정인데요. 회사 본부에 기술사 이관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또 믿음, 신념이 또 있었고 현장 준공 전에 반드시 기술사 하나를 합격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그리고 내 안에 마지막 시험, 그리고 자랑스러운 동문회 이름을 올려서 선배와의 대화와 시간에 강사로 초대받기 위한 강한 또 목표의식이 또한 설정됐던 것 같습니다. 기술사 공부하시는 공부 기간이나 응시 횟수, 공부량은 어느 정도 될 수 있을까요? 응시 횟수는 5번째인데요. 첫 번째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어찌됐건 123회부터 125회까지 3번을 또 떨어졌고 마지막 또 126회 738점 평균 61.5점으로 합격했습니다. 1교시, 2교시, 3교시 다소 좀 미달한 점수로 좀 됐지만 4교시에서 73.3점이라는 또 평균 점수를 받아서 또 합격에 큰 또 근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공부의 양은 시험 공부 기간은 약 2년 정도 소요됐던 것으로 봐집니다. 시험 준비의 집중 시간은 약 3개월 정도로 봐집니다. 첫째, DMRS 3개월 때부터 용어 썸머리를 시작했고 그 다음에 주말에는 논술 썸머리, 그리고 휴일에는 합격자 썸머리를 진행했던 거고 2개월째는 기출 분석에 또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험 한 달째는 법규하고 부활도표를 명확히 표현하는 방법, 그리고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 등에서 반복학습이 오늘의 영광을 잊지 않았나 싶습니다. 기술사를 공부하시는 수험생분들에게 힘이 되는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합격자가 되면 바로 강단에 서는 꿈을 수시로 꾸었습니다. 그리고 꾸고자 노력했고 그것들이 동기유발에 또 큰 힘이 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강선영 교수를 만나서 좀 뭔가 특별함이 있다고 봐지는 게 있었습니다. 여자로서가 아니라 사물을 접근하는 방법,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또 굉장히 또 독특했다고 봐지는데요. 그것들이 제 안에 노력하고 또 융합이 돼서 적절한 또 표현을 됐고 또 좋은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수험생에 바라는 몇 가지는 아는 문제 몇 가지로 현혹되지 말고 시험에 언젠가 반드시 기회는 한 번 온다. 그 기회를 지금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고 언젠가 그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지금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개월간 TV 코드를 과감히 뽑는 노력 또한 또 필요한 조치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합격자들의 노트에서 반드시 해답이 있고 정답이 있으니 일반 교재보다 합격생들의 노트에서
좀 더 내 안의 것을 찾는 노력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썸머리 바로 시작해서 3개월 안에 끝내는 단기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림, 도형, 도표로 표현하지 않으면 합격할 수 없는 게 기술사 시험이라고 저는 감히 말할 수 있는 것들인데요. 어찌됐건 그림이나 도표도 실력의 일부분인 것도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상 문제에 현혹되지 말고 기출 문제 속에서 충분하게 답이 있다라고 하는 명언을 되새기기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법을 헤아리지 않고는 합격할 수 없는 게 또 최근에 어려움이고 애로사항을 가지는데요. 반드시 산안법, 건진법, 중첩법 등 법을 피하지 말고 과감히 도전해서 합격을 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새끼기술사학원이 신설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모르는 분들이 많으시고 이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 궁금해 하실 텐데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우리 학원을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새끼라고 하는 그 말씀 그대로 맞춤식 강의하고 거꾸로 강의라고 저는 두 가지로 명명할 수 있는데요. 좀 일반 학원하고는 좀 다른 뭔가를 또 할 수밖에 없고 그게 또 전략으로 봐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거를 과감히 버리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실력 있는 분이면 여기 찾지 말라고 저한테도 역시 말씀을 하셨고 무조건 그림 도형으로 소제목을 표현하지 않으면 떨어진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주요 키워드를 내세웠던 게 학원의 주요 특점 같습니다. 그리고 용어는 논술처럼 작성하라 그랬고 논술은 용어처럼 파헤쳐보라고 하신 내용 또한 또 기억에 남는 새끼학원만의 특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하고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인데 단언컨대 새끼학원에서는 시험 전에 예상 문제는 없었습니다. 언제나 그때 강선영 교수가 표방하는 방식이기도 한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두루학습이 예상 문제에 매몰되는 것보다 더 지혜로웠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처음에 동기부여 말씀하실 때 자녀에게 학습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런 과정 속에서 가정의 변화가 있었을까요? 저도 역시 부모는 희망사항일 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말 뒤에서 응원하고 지켜주고 하는 것 지금 최선을 생각하고 있고 저로 인해서 자녀가 변화리라고 하는 지금 잘못된 생각이라고 봐집니다. 응원하겠습니다. 4교시에서 73.3 서술에서 이렇게 70점도 아니고 73.3점까지 내려면 한 문제당 한 19점, 20점 정도 맞아야 되는데 그 서술에 고득점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4교시에 전기 용접 문제가 나왔었고 5교시에 해체 공사의 문제 같은데요. 용접의 문제에 접근함에 있어서 특히 AD 응급조치 사항까지를 그림으로 표현하고 도식으로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관리주체별 조치사항 그리고 화재 감시자 배치 사례 그리고 감전 시에 현장에서 조치했던 사례까지를 명확하게 기술했던 것으로 판단합니다. 아마 그것들이 주요했던 것 같고요. 마지막 고득점의 또 한 축인 해체공사 때 또한 또 민원사항 그리고 올바로 시스템에 적용하는 프로세스 사항 그리고 등록 절차 현장에서 진행됐던 살주 조치의 어떤 사례 이런 것들이 또 명확히 표현됐고 그다음에 관리주체별 의무사항과 주체사항 그리고 법적인 제재사항들이 또 단락단락 좀 들어가 있던 게 가장 주요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강 교수는 뭔가 특별한 점이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그 점이 어떤 것이며 수업하면서 기억에 남는 일들, 불편하셨던 점들 없으실까요? 이제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어린아이를 또 이렇게 세워서 걷기 위한 방법을 가르쳤는데요. 강 교수 특징은 또 본인 스스로가 온전하게 해오칠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는 게 특징 같습니다. 좀 답답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들이 잠자고 있는 또 자기 자신을 깨우는 또 지름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좀 아쉽기도 하고 또 그런 분위기도 한데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것들이 좀 진정한 나를 깨웠던 시간
그때부터 또 일취월장 그리고 또 실력이 조금씩 늘어서 내공에 쌓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습관의 틀을 버리고 그다음에 나를 깨우지 않으면 절대 합격할 수 없다는 중간중간 그 자극적인 말 한 말씀도 기억에 남는 과정이라고 봐집니다. 저희 학원은 1대1 수업이고 만나지 않고 온라인으로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것이 불편하지 않냐 그리고 또 학습 효과가 떨어지지 않냐 이런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업 방식이 어떠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비대면은 다소 좀 어색했지만 어찌됐건 몰입감 또한 또 충분하게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네. 건축시공기술사를 합격한 저력으로 추가로 건설안전기술사를 공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3분의 1 정도의 노력이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건축시공보다 건설안전 공부하실 때 조금 더 수월하셨나요? 아이러니하게도 강 교수님의 시공기술사 3분의 1 노력이면 된다는 말에 혼역됐는데요. 지금 생각하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봐집니다. 어떻게 보면 시공기술사보다 더 노력해야 가능한 것 같기도 하고 좀 더 다양한 업역을 다양하게 녹여내야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분의 1 노력이 아니라 또 그 이상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지는 거고 안전이나 그 다음에 기술적 또 감성적 여러 가지 시사성까지 포괄하고 있지 않으면 좀 안 될 거라고 봐져서 좀 더 어렵게 좀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합격 노하우 중에 시공기술사의 프레임을 바꾼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프레임을 바꾼다는 뜻이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를 못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기술사 첫 입문하면서 시공기술사인데요. 어쨌든 1년의 과정을 속에서 또 다시 연상이 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전 조치부터 계획 수립, 공법 검토, 시공관리, 과조치까지인데 1년의 일은 프로세스상에 쓰다 보니 소제목들이 숨겨지게 되고 또 그것들이 키워드로 표현되지 않는 폐단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깨우는 데까지가 1년이 걸렸던 것 같고요. 어쨌든 그 틀을 깨는 순간이 또 합격으로 좀 더 빨리 당겨주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네. 안전기술사 취득이 인생의 마지막 공부다라고 하셨는데요. 정말 공부가 마지막이신 건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기술서적이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렸던 취미활동 중에 사진, 그림, 서예 또 다양하게 취미활동 하고 있어서 지속적인 공부는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터뷰 중에 말씀드렸던 어반 스케치의 과정을 통해서 저는 학습을 계속 할 것이고 장기적으로 향후에 가족 전시회의 한 작은 습작이 될 것 같아서 목표 동기가 분명해서 또 그런 또 연상되는 또 기술과는 좀 멀어질지라도 취미 활동에 충분하게 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지고 최종적으로 가족과 함께 여행의 시간이 좀 부족했다고 봐지는데요. 좀 당분간은 부족했던 가족의 봉사 또 포함되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노력하지 않으면 내일은 없을 것입니다. 시험을 준비하고 계신 또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지금의 노력이 언젠가는 반드시 보상으로 올 것이라는 굳게 믿음을 가지시고요. 언젠가는 또 포기하지 않으면 합격의 길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서 지금 당장 이행에 옮기시고 또 좋은 결과를 응원하고 성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